2024년 7월 19일 MIN 뉴스입니다. 한국철강협회는 2024년 6월 3일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철강, ESG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펀드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2022년 대비 500억 원이 확대됐다. 철강 중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제철의 서강현 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의 방향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수익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ESG 경영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향후 철강업계의 과제인 탄소 중립 로드맵 실행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하 국정연 데이터베이스 국정감사감사원사법 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기 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현대제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전략체계 및 4대 추진 전략 수립, 2017년부터 통합보고서 발간. 경영 비전은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다. 비전 체계에 따라 정보기술인 지능형 플랫폼과 경영, 인프라인 개방형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속가능 경영의 구체적인 행동 방향으로 3대 실천 방향인 H-웨이즈를 공개했다. H-웨이즈는 친환경 경영, 상생 경영, 올바른 경영을 목표로 한다. ESG 전략 체계의 3대 지향점인 자원순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경영의 중장기 전략 체계를 수립했다. 4대 추진 전략은 ESG 체계 구축, 비재무 위험 관리, 환경성과 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현대제철은 ESG 16개 분야에서 ESG 전략과제 62개를 도출했다. 모든 공급사와 협력사에 대한 ESG 환경 진단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ESG 헌장은 없었으며 협력사의 ESG 경영 환경 진단 정책과 가이드라인 등은 공지했다. 정작 자신들은 ESG 경영에 대한 목표의식이 부족한 셈이다. 현대제철은 2017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총괄한 통합보고서인 비안 스틸을 발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지 및 활동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는 ESG 매니저먼트와 ESG 실적, 팩트북으로 세분화됐다. 현대제철의 2023년 매출액은 25조 9,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1%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4,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철강 수요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유해 화학물질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부재, 협력업체 보호하는 조치 시급. 2024년 2월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수처리장 저류조에서 집단 독성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네 번째 중대재해로 7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지급 등 안전조치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위험 업무를 도급해 외주화했다. 도급 작업을 승인받기 위해 현대제철이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는 적절한 보호구가 아닌 일회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자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현대제철의 안전경영 비전은 안전한 100년 제철소 구현으로 중상해 및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안전보건방침과 관리 시스템,
비상대응체계, 외주업체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공개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안전입찰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망간합금철 기업 4곳의 담합행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대형 철강사의 갑질이 드러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중소제강소들은 입찰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계약 단가를 제시해 망간합금철 제조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훼손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가 계약한 단가를 기준으로 협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정산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단체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 협약에 퇴직자를 배제하는 조건이 없다고 판단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도 인정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현대제철의 임원 76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에 불과했다. 미등기 임원 68명 중 여성은 0명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미등기 임원의 숫자가 6명 늘어났음에도 여성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기업 내부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제철은 2022년 2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ESG 마인드셋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SG 마인드 확립을 목표로 하며 교육의 세부 내용은 ESG의 개요와 윤리, 인권, 안전환경 등이다. 국내 임직원과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총 이수율은 99.86%로 집계됐다. 교육 이수율이 높다고 잘 실천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현대제철은 2023년 9월 충남산 학융합원에서 충남도 중소기업 13개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OS 및 설비 개선 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제철의 제조혁신 지식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균형 발전 협력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7위. 현대제철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업장의 탄소 직간접 배출량을 2018년 3026만 톤에서 2030년까지 2663만 톤으로 12% 감축할 계획이다. 고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며 저탄소 배출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로 -고로 복합 프로세스 생산 체제인 하이큐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홈페이지에 환경영향 저감 설비로 밀폐형 원료 처리 시설과 부산물 자원화 설비를 소개했다. 밀폐형 원료 처리 시스템을 원료의 하역, 운송, 저장을 포함한 전 과정에 도입해 분진 비산 발생을 최소화해 원료 손실과 환경 오염 가능성을 낮췄다. 부산물 자원화 설비는 제철소에 발생한 슬래그, 분진 등의 부산물을 제철 원료의 대체제로 성형하거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설비다.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현대제철은 7위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850만 741톤으로 전년 대비 1만 1,436톤 늘어났다.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중 제철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곳이었다. 1위인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018만 5,587톤으로 현대제철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았다. 탄소 중립을 추진했음에도 상위 10개 업체가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5.4%로 2021년 45.2% 대비 소폭 상승했다. 현대제철은 2018년 배출권 거래법 위법으로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배출량을 잘못 선정해 연간 300만 톤씩 축소 신고된 것이다.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 않고 제도 운영의 엄격한 평가와 수행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대제철은 2024년 6월 제2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 재료와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철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기술과 현황을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 기술인 절로 슬래그를 활용한 시멘트 대체재, 석회석과 대체 가능한 비탄산염 원료, 환원, 슬래그를 활용한 특수 시멘트 등의 기술 사례를 발표했다. 환경은 불가피해도 안전사고를 경영진 인식 변화로 예방 가능. 거버넌스지 분야에서는 제도 운영에서 ESG 헌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S 분야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입원이나 특별근로 감독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환경이 분야에서는 탄소 중립을 목표함에도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철강 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완벽한 탄소 중립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8기 생태계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 기업, 기관, 단체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8기는 주역의 기본 8궤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유용하다.